잘 지내셨습니까? 야. 여기 추워서 그런 거야 지금. 자, 예?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하셨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보고, 기계적으로 기억할 건 기억해야죠.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의 이 문제도 그냥 같이 뭐 빈출되는 파트는 그냥 다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보니까 뭐 안 제껴도 충분히 진도로 나갈 것 같고, 일단은 공인중개사법의 그 재정 목적은 아시죠? 두 가지. 그러니까 건전한 육성그럴 때 대상이 뭐더라? 부동산 중개업이었죠. 그리고 뭐 국민경제 이바지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일단 시험 나오는 게 영어 파트하고 중개상물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죠. 용어 정의할 때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일단 기억해야 돼. 들어갈 게 뭐더라? 이 법.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중개업 영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한다. 그냥 단순하게, 그죠? 단순하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게 공인중개사고, 중개사무소에 겟을 등록한 자. 요게 이제 개공입니다. 그리고 지문에 기억하실 게 중개업의 종사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중개 업무 수행하고는 구분하시죠? 중개업의 종사는 자가 누구다? 요건 개공 등 그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 개공과 소공. 그래서 주어를 개공 등이냐 개공 소공이냐 구분해야 되고, 등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더라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공인중개사는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이렇게. 그래서 개공 등 해가지고 중개업 종사와 중개업무 수행까지 해서 구분해서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업무 수행이 어떤 내용이었죠? 중개업무 수행이란 이제 개공이 사실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중개업무 수행을 하는데, 소공이 안 되는 게 있죠. 교부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구분하시고,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란 개념을 설명할 때 중개란 개념, 중개는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이제 시험에 답 찾는 이게 전체 다 알아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시험 지문에 중개라 함은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뭘 봐야 돼? 시험 지문에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일단 뭘 찾아야 되죠? 그거다가 법정 중개사물이 넣으면 안 되지. 중개라 함은 딱 그러면 먼저 눈이 딱 가야 될 게 뭐라고? 이거요. 중개라 함은 딱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그 밖에 이하가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중개라 함은 할 때 중개의 대상이 뭐였죠? 법률행위였잖아, 그죠?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계약이라 그럴 때 민법상에 규정된 계약 가운데 몇 개? 뭔 5개씩이나?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없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없어요. 뭐 사용대차, 소비대차 나오면 OX, X고, 계약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까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까지. 그러니까 법률행위인데 모든 법률행위는 아니죠. 뭐에 대한? 그죠? 법정 중개사무 법령에 정하는 몇 가지였죠? 법령에 정하는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알선한다 할 때 이것도 토지, 건축물 있죠? 그러니까 법정 중개사물 5가지에 대한 매매 알선이라 되고, 그리고 여기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무슨 권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 권리하고 결합돼야 되고, 이해하겠죠?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 딱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더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이 중개를 하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일반인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중개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무상 중개도 될까 안 될까? 무상 중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따지지 않아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중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개공이잖아요. 그럼 개공은 영리 비영리. 당연히 그러니까 유상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개공이 한다는 개공이 중개하는 것도 전제고, 다만 이제 예외를 찾는 거죠. 일반인도 할 수 있고, 그럼 유상이 당연한데 뭐다? 무상 중개도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중개라 하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그 밖에 이하부터 됐죠? 요게 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죠? 네 가지. 일단은 의뢰죠. 의뢰에 의하여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무상 중개란 개념은 있어도 무상 중개업은 없죠. 그 다음에 중개를 그랬어요. 중개를 이라는 말 자체가 중개도 중개업도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업으로 할 것. 업이란 영리 비영리? 영리. 특정인 불특정인. 불특정 다수. 특정물은요? 특정물. 특정물을 대상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그죠? 관계없어. 대상자가 문제지 대상물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반복이죠. 일회성 우연히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죠? 그리고 등록과는 관계없죠. 그래서 중개업이다 할 때 판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라고 그랬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라고 나오면 결론은 중개업이다. 여기까지 됐죠? 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다 그러면 무조건 몇 대 몇? 3대 3. 보수는 X, 그죠? 거래는 유효. 예,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입니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죠? 예. 그치? 예.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제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중개사무는 더 간단합니다. 중개대상물 그잖아요. 중개대상물 그럴 때 일단은 뭐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몇 개 있더라? 5가지. 법률에 규정된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가 3개, 임모, 공장, 재단, 예, 광업재단까지 해서 몇 개? 3개. 우리는 대통령, 즉 법률에 의한 경우를 뭐라 그러죠? 법률에 의한 경우를 협의의 부동산,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를 일부 준부동산 그랬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보다 넓다, 좁다, 넓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개사물은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그죠? 그래서 딱 요렇게. 그리고 지문에 주의하실 거. 중개대상물은, 중개사물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X.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사물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O. 정확하게 구분하시죠? 예, 그거.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그럴 때 토지부터 해가지고 총 5개 있는데 여기 5가지 해당이 되면 모두가 중개대상물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5가지가 사적 거래가, 이것도 제가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적는 이유가 뭐냐면 사유거든요. 근데 사유인 경우 개인 소유에 속하는 이렇게 하면 맞는데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이렇게 나오면 또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뭐라? 개인 거라는 게, 그죠? 그래서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뭐라고? 사유. 사유의 반대는 뭐예요? 국공유죠. 국공유. 이렇게 돼야 안 돼. 그러면 국공유는 안 되죠.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그것도 보니까 미채굴 광물도
채굴되지 않은 강물 그래요? 그 말이나. 하여튼 모양만 같은 게 아니면 무조건 틀린 거. 아 이거 그죠? 이 공유해석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 그런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예민한 걸 뭐라 하죠? 그거? 과민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고 하거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요. 이렇게 가는 1번 길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2번 길이 있어. 그러면 1번으로 가는 길, 2번으로 가는 길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이걸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될 걸 이렇게 가야 이게 틀린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현을 할 때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원래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틀렸다. 이게 아니고 하고와 하거나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같아? A와 B, A나 B가 같아요? 그게 말장난이 아니지. 그거 틀리면 정확하게 못 읽어 틀린 거지. A와 B하고 A나 B가 아우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A나 B가 A와 B가 같아야 돼. 결론이. 그래야 말장난이에요. 왜? 1번으로 요구했는데 2번으로 했기 때문에 니는 틀렸어. 이게 말장난이라고. 아셨죠? 1번에다가 3번 해놨는데 이게 1번하고 어떻게 3번이 같을 수 있냐고. 자꾸 이게 착각한다니까요. 공인회사법은 조문이 정확한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걸 둘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안 했으니까 틀렸다. 이게 좀 말장난이고. 이해하시겠죠?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을 자꾸 보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그때 아무거나 바꿔가지고 있잖아요. 틀린 지문인지 맞는 지문인지 찾아라 이러지는 않아요. 의미가 180도 바뀌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조문을 읽을 때도 정확하게 끊어 읽을 게 어디냐면 연결의미, 종결의미, 숫자, 주어 여기서 포인트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아무거나 바꿔라고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죠? 그래서 자꾸 이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매사 다 비슷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나와요. 지체 없이와 적시는 다르죠. 그래서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 그럼 사적 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죠. 제한되는 경우 공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사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죠.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제한은 풀면 되죠. 그리고 국공유는 돼야하는데 안 된다 그죠? 예, 안 되는데 국공유의 재산의 형태는 양이 적는 김에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으로 나뉘어져요. 원칙은 될까 안 될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데 될 수도 있죠. 왜냐? 왜 안 될까? 일반 재산이 안 되는 이유. 일반 재산은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폐지되거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도경이나 시경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제가 경험한 거라서 그 경찰청에 속해 있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 그다음에 페트롤카, 그다음에 사이클 있잖아요. 바이크, 오토바이. 이런 게 오토바이 가지고 몽창해 가지고 일주 한 번 딱 바꿔요. 기름 닦고 기름 주고 쪼이자 하다가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한 10년인 같은 그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딱 지나면 이걸 일괄적으로 공매 처분해요. 그러면 그걸 개인이 살 수도 있는데 규모가 원체 크니까.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어떤 뭐 법인재산 사가지고 주로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못하죠. 왜? 오토바이 경찰차에다가 그 색깔 똑같이 페트롤카 된 걸 찰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외부 수출하거든요. 뭐 도색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수자공이라든지 도로공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페트롤카 있죠. 이런 거 뭐 집차 같은 거. 이런 것도 기한이 되려면 일괄 공매 처분하거든요. 그러면 그 처분하게 되면 이제 처분할 때 공매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게 봐. 중개행 대상이 뭐였죠? 법률행위였죠. 법률행위의 반대가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더라? 상공판경. 그러니까 공매는 개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개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공매 처분의 경우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여러 번 유찰되면 이제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개공의 중개 소개를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뭐가 된다고?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안 돼요. 공유 방식이니까. 이해하겠죠? 그리고 하천도 국공유재산에 속하잖아. 그죠? 국유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천 그다음에 국유천 있죠?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고 그리고 하천을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사건이 설정이 가능한 경우들 지방하천 이것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국 공유됐을 때 주의하실 거 아셨죠? 그러면 요거 난 전반적인 내용에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냐 공시방법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대통령 영위한 경우는 공시 수완을 갖춰야 되지만 미등기 무허가물 될까 안 될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라고 할 때 문제는 일필지 일부입니다. 일필지 일부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데 일필지 일부에다가 되는 게 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유물건이죠.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필지 일부에 대한 임차권 설정 돼 안 돼? 되는 거죠. 권리도 되고 대상도 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중개행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때 건물이라 할 때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한다. 여기서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중인 건물은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지붕, 기둥, 주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라고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이라고 할 때 판례상 건물로 보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판례상 건물로 보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더 써요. 뭐 입주권이 뭐 입주권? 아니요, 입주권. 판례상에서 건물로 보는 경우는 판례상에서 지금 건물로 보는 경우는 다 대표적으로 세 개예요. 분양권하고 건축 중인 건물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그리고 컨테이너하우스. 원래 컨테이너하우스는 가설 건축물이죠. 존치 기한이 2년이 있고 뭐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판례상에서 그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 건물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세 가지고 아셨죠? 그리고 이 분양권 그럴 때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그랬죠? 돼 안 돼? 그게 뭔지 아시죠? 동호수가 특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건물이 완공되어 현실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랬잖아요. 그 말을 줄이면 그게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아파트 입주권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표현이 약간 이렇게 막 표현이 약간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 거기까지. 그러니까 토지 건물했을 때 그 정도. 그러니까 판례상의 건물하고 건물의 범위하고 그리고 중개 대상 물로 보는 권자 보는 것 중에 중개 대상물로 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분양권 아셨죠? 물론 주택법상에서 그리고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상에서 일주권 두 개 있었죠.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고 팔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대상이 돼요. 대신에 주택법상의 입주권은 주택법상의 입주권하고 도정법상에서 입주권하고의 그 표현의 차이를 아세요? 그 도정법상에서 입주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죠. 이미 확정된 거야. 근데 주택법상의 입주권은 뭐죠?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미정이에요, 미정. 이해하겠죠? 확정된 거냐, 미정이냐,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법령 해가지고 됐죠? 건축물 할 때. 그 다음에 임목 공장 강업지당 그럴 때 요건 임목 대통령령에 의한 숫자가 나오면 10 그랬죠? 임목은 일필지 전부에 성립하고 있는 OX. 임목의 정의는 임목은 정의 개념 정의 중요해요. 임목이란 일필지 전부에 성립하고 있는 X죠. 전부 또는 일부에 그죠? 성립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당권 설정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랬죠. 그리고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맞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목 등록 원부도 있고, 그 다음에 임목 등기부도 있고, 해당 토지에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해당 토지 등기부 어디? 표제부. 그죠? 그래서 개공은 해당 토지 등기부만으로 임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랬는데 역시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할 때 일단 일체선 인정해서 그 구성 부분에 그죠? 미등기된 게 구성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등기되려면 등기된 걸 등기합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걸 등기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일체선 인정해서 뭐라고?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분리처분하거나 개별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이해가 뭐였던가요? 공장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공장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채무변제 등을 목적으로 개별 집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존 등기하고 나면 몇 월 이내에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광업재단은 동일 소유를 요하죠. 공장재단은 동일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광업재단은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요 요건 가지고 사주시면 치면 돼요. 그리고 이걸 대상으로 하는 뭐다? 법률 행위여야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도 중개 행위다 아니다의 판단은 뭐로 하던가 이거? 그죠? 객관적으로 이렇게요. 중개 행위다, 업무사 행위다 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 정의하면 어떻게 되더라? 법정 개인 소유에 속하는, 다 들어봐요. 개인 소유에 속하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 성립을 위해 조력하는 사실행위. 그게 뭐라고? 중개 행위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혹시 모르시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는 확실하게 맞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어는? 그죠?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죠? 시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실시권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국장이 시험 실시권자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누구의 심의를 거쳐서? 그죠? 정책심의위 의결입니다. 정책심의위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될 때는 뒤에 그죠? 뒤에 뭐가 따라와요? 정책심의위 위원이 있죠. 정책심의위 위원회에 관한 내용 나옵니다. 이렇게요. 주어를. 그리고 이 둘을 우리가 묶으면 뭐라 그러더라 이거? 예, 시험시행기관장 그럽니다. 시험시행기관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국장을 말하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협회나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랬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시험 시행의 주체가 몇 개죠? 원칙, 예외, 그리고 위탁 시행까지 3개 됐죠? 원칙, 예외, 위탁 시행까지. 그러면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죠. 공교에서 되려면 시험에 응시한다.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응시 자격이 있어요? 없죠?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안 된다. 없고요. 대신에 2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 3년간은 뭘 못할까요? 아무것도. 그리고 부정행위 있죠. 컨닝하다 들켰다. 부정행위는 몇 년간?
5년간 그리고 뭘 못한다? 시험만.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면 응시 수수료를 내겠죠. 응시 수수료 납부의 근거.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시도조례, 국장이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리고 위탁 시행은 위탁 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 의사를 처리한다. 응시 수수료를 돌려주죠.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게 되는데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죠? 전부와 일부를 반환하게 되는데 전부와 일부입니다. 전부를 반환한다. 언제요? 접수 기간 내, 그 다음에 가오납, 시험 시행 기간에 규칙 사유가 있을 때 일부는 60%, 50%, 접수 기간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간은 60%,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는 50%, 그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반환의 기준은 국토부령인데 절차와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합니다. 됐죠? 그럼 시험을 쳤어요.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죠?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이 되면 다음 연도 다음 회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쳤죠? 시험을 치게 되면 합격자를 결정하겠죠. 1차는 예외가 있다 없다? 1차 예외 없습니다. 2차는 예외가 있죠. 선발 예정 인원을 2천이야 2천인데 왜 0을 적었어? 2차는 원칙은 40점 이상 맞죠? 매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그리고 선발 예정 인원을 사전에 공고한 경우는 몇 점? 40점. 그리고 최소 있었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사전에 공고하는 경우 있죠. 이때도 누구의 심의를 거쳐요? 정책심의위 의결사항입니다. 그냥 지나듯이 들으세요. 의결사항은 따로 좀 있어야 돼. 기억해야 돼. 예,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소 인원 비율을 사전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과 비율에 뭐하면 미달하게 되면 몇 점?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면 시험에 그 합격자를 결정했잖아요. 그죠? 누가 할까요? 결정 공고는 시험 시행 기관 장애합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셨죠? 이렇게 자격증 교부 해야 한다까지 다 기억하시고 됐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릴 때 공인중개사 자 이거 나온 김에 해봐요. 자 자격 취소 사유 해봐요. 뭐 있더라? 자격 취소 내가 그러면 아이 사유를 다 몰랐다 치고 자격 취소 그럼 제가 두 가지는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도지사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야. 시도지사는 해야 한다. 기독처분이죠. 양대부정입니다. 양대부정이. 잠깐만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냥 기록 자꾸 들으면 돼요. 양대부정인데 자격 취소 처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일까?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 자격 취소 처분은 누구의 고유권한이다?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와 사무소 관할 둘로 나뉘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그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그게 뭐라고? 청문이고 이걸 우리는 사전 절차 그럽니다. 해서 결과를 누구한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뭐 해주면? 통보를 해주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세 번째 취소라는 처분을 하겠죠. 취소 처분에 대해서 며칠? 7일 이내에 그죠? 7일 이내에 네 번째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겠죠. 반납 안 하면 백과 그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예, 반납 안 하면 그죠?
얼마짜리더라 이거? 30만 원. 100과에 30만 원 기준이. 자, 그리고 이때 자격증 교부 자격 취소했을 때 자격 취소에만 있는 게 몇 개 있었죠? 사유서하고 뭐하고? 보고하고 5일 내에 뭐 한다? 보고하고 통지해야 된다 그러죠?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타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줘야 되죠? 딴 데 가서 시험 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 중에서 기억할 게 자격 취소 중에 나오는 게 보고하고 뭐하고 사유서.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은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이 있고 취소 3개, 정지 2개 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그 중에서 보고 사유서라는 단어와 이어지는 건 자격 취소뿐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중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특정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개 있냐 그러면 몇 개? 5개가 있어. 5개. 원래 4개 있는데 그죠? 하나 더 그냥 모았죠. 일단은 자격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자격 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소공, 그죠? 자격 정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격증 반납하죠.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그 다음에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해소는 못 쓰게 되었을 때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자격 확인입니다. 등록관 자격 확인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 자격 확인 요청은 누가 누구에게? 누가는 자꾸 빼먹어요. 누가는. 그렇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여쭤본 대로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하셨죠.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 전에 뭘 거친다? 청문을 실시하고 정지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죠. 이런 걸 우리가 사전 절차, 필요한 절차 그럽니다. 요건 누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하고 이렇게요. 자 있죠?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서면을 제출 안 해? 자격증 사본을 제출 안 합니다. 아셨죠? 됐죠? 이렇게. 이게 자격 취소하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자격증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가 나와요. 정책심의위원회는 항상 뭘 말씀드렸냐면 운영위원회하고 비교하시라고. 운영위원회는 입에 붙어 있죠. 심의감독 협회 둔다. 다시 해봐요. 심의감독 협회 둔다. 그러니까 이건 심의를 위해 가지고 어디에 있어 이거? 그거는 협회에 있어요. 이거는 국토부에 있어요. 그거는 둔다였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둘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해서 그죠?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겠죠. 예, 중개업을 하고 중개업 육성입니다. 육성입니까? 지도입니까? 이것도 자격 취득입니까? 취소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변경.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책임 보장까지 해서 4가지 부분.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준수해야 되는 건 그죠? 자격 취득에 관한 내용은 시도지사 준수입니다. 시도지사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그렇죠? 대통령령 무슨 사항 그랬으니까.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장과 누구로 이루어졌다?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장은 누가 지명할까요? 제가 뭐라고 여쭤봤죠? 위원장을 누가 지명하냐라고 여쭤봤죠. 그러면 아닌데요 이래야지. 묻는 것만 좀 대답해요. 묻는 것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빨리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고민해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 이거 그냥 연습, 습관이 습관. 왜냐하면 실제 시험을 칠 때 문제를 푸잖아요.
문제를 풀면 묻는 거에서 가다가 자기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요. 대답하고 싶은 거 찾고 알고 있는 거 찾아. 알고 있는 걸. 제가 뭐라 여쭤봤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지명하느냐 여쭤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닌데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인데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 실제로 나와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한다라고 나오니까.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하잖아요. 위원장은 누가 된다라고 법에 딱 정해놨어. 누구? 그래요. 1차관. 진짜로 이게 농담삼아 드릴 말씀이 아니라 자꾸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답 여기를 자꾸 가시면 안 돼요. 묻는 거 대답하면 돼. 간단 명료하게. 그래야 문제 풀 때 안 헷갈려요. 지문에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안 느낍니까? 분명히 농지청 있죠? 농지청이 누구예요? 시구 읍면장이죠. 근데 시구 읍면장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돼 있어도 본인은 시구 읍면장을 읽어요. 왜? 앞에 시가 나오니까. 그런 걸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안 읽거든요.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아닌 것 같지만. 자, 국토부 위촉아니고 위원은요. 국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임명 위촉하니까 해촉도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예, 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인데, 자, 그러면 여기 부위원장 있어 없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대행하더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하셨죠? 위원이. 그래서 운영까지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는 똑같아요. 여기 넣어 저기 넣어라. 개의정족수는 제적위원이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이고, 예, 그렇게 다 구분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요 내용, 그리고 여기 구성과 운영의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말고 있죠. 운영세칙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줄여서 운영세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운영세칙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운영세칙은 누가 정할까요? 내부적인 경우에요. 위원장이 정하죠. 위원장이 임의로 아니에요. 거쳐야 돼. 뭘? 심의위 의결을 거쳐요. 정책심의위 의결을 거쳐서 저거 봐. 그럼 지금까지 의결을 거치는 건 뭐 있었어요? 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시험 실시권자일 때, 또 당해연도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서, 그죠? 당해연도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최소 인원 비율을 사전에 공고할 때, 그리고 운영 세칙 있죠? 운영 세칙을 정할 때, 그리고 또 보세요. 위원장이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무슨 사유? 심의에서 배제시키는 제적 사유입니다. 그리고 안건의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피 신청을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기피 신청이 있죠. 수용 여부가 심의위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에 수용하셨죠. 수용 여부도 뭐다? 심의위 의결입니다. 심의위 의결을 거쳐서, 그죠? 그리고 위원이 제적 사유에 해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본인 스스로 어떻게 될까요? 본인 스스로 뭐한다? 회피하여야 한다. 그죠? 회피 안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다. 쓰임새를 정확하게 제적 사유, 기피 신청, 회피. 본인 스스로 회피하셨죠? 본인 스스로 회피까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저기 공인중개사까지도 다 맞췄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 문제는 맞췄죠. 자, 모르는 거 없잖아요, 사실은. 청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온 거야?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 같아. 야식을 먹었거나. 자, 여기까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랍니다. 사람이
얼마를 잤을 때 개운한가? 그걸 테스트를 해보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면 자기가 자고 났을 때 개운한 거 있잖아.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1시간 더 자면 개운하다 그러는데 잠을 그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자보고 12시 자보고 1시에 자보고 보통 늦게 자시는 분은 조금씩 땡겨가지고 자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시간 타임이 있다네요. 그 타임이 본인한테 맞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 자야 돼요. 안 잔다고 하면 공부 잘하고 뭐 밤새비지. 요즘은 밤새면 다음날이 감당이 안 되죠. 본인만 그렇습니다. 지금 다 안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에 대해서 등록 파트에서 주의하실 건 일단은 등록에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소 있잖아요. 여기부터 시작되거든요. 등록한 때부터 이 등록 이퀄 뭐예요? 사무소죠. 중개사무소인데 등록 파트에서 주의하실 건 등록 기준하고 종별 변경 이 정도. 그럼 등록 이퀄 사무소고 1등록은 예외가 없죠. 1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이퀄 사무소. 그런데 우리가 등록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중개행위란다. 중개행위를 한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할 때 중개행위를 한다라는 말은 사무소에 등록증이 그죠? 뭐 돼 있다고? 게시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개행위를 하면 돼, 안 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은 예외가 없죠. 이거 자 다시 정확하게 절대 금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무소는요. 이건 상대적 금지입니다. 둘 다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 등록은 절치와 몇 대 몇? 1대1. 이중 사무소는 상치와 1대1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의 성격에서 등록은 기속성이죠.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속성이니까 등록 신청 이퀄 뭡니까? 등록이죠. 그런데 이렇지 않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하더라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있더라?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관청이 등록에 대해서 통보한다. 협회에다가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은 등록 신청 사항입니까? 등록 사항입니까? 등록 사항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등록의 성격에서 자 일신 전속성, 대인적 처분 그랬죠. 그래서 등록 관련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몇 개? 4개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이게 그죠? 절치와 몇 대 몇? 절치와 1대1입니다. 요걸 딱 우리가 절치와 1대1 그러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렇게 하는데 줄여서 뭐라고 부르더라 이거? 이항이 그랬죠? 이항이. 해결사 양정 이부대 할 때는 이 양정이 부대도 이항입니다. 절치와 몇 대 몇? 1대1. 꼭 기억해야 되는 1대1 사유 중에 하나. 이 이항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돼요. 그리고 등록은 효력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등록은 적법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중개를 할 수 있고 일반인이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일반인이 중개를 업을 하게 되면 위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반인도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위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되도록 해주는 절차가 뭐더라? 등록입니다. 등록. 아셨죠? 등록. 그래서 등록 파트에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 있죠?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종별 변경도 나오는데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등록 기준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등록 신청. 자, 해볼까요? 이 등록 기준은 좀 이따 하기라고. 현행법상에서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등록 신청자가 누구냐 이거죠. 등록 신청자는 공인중개사하고 또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할 때는 누구를 제외하고 소공을 제외하죠. 그러면 법인이라 할 때는 뭘 말한다?
법인. 법인은 중개법인하고요. 보통 이걸 우리 일반 법인이라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으로 나뉘죠. 그리고 중개법인 할 때 이제 이 중개법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라 할 때는 누구를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그래서 상법상 회사 또는 뭐다? 협동조합이라 해야 되죠. 그리고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하더라? 누구에게? 등록관청에게 합니다. 등록관청일은 사무소 관할이다, 주소지 관할이다.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고 등록관청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구청장을 말하는데 구청장이란 자치구청장, 분구청장 둘 다 그죠? 구를 할 때 뭐라다 이거? 명칭상의 구를 얘기합니다. 명칭상의 구다. 됐죠? 등록 신청자, 등록 관청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기본적인 절차 기준 해가지고 쭉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일단 저기서 다른 거 항상 해도 까먹는 거. 까먹는 건지 그냥 기억을 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는데 진도를 나갈 때 저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 대여는 11월달 시작했으면 11월달부터 반복했던 거고요. 1월달 시작했으면 1월달부터 반복했던 거야. 계속 강의 첫 시간부터 시작해 저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열려 그래. 그 진짜 그죠. 그게 대단하다. 못 외우는 게 대단한 거 못 외우는 게. 예? 아무래도 못 외우는 게 대단한 거예요. 시험도 되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죠. 되려고 공부를 하는데 안 되려고 그런 되고 싶다는 말, 되고 싶 일의 승패는 누구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일의 승패는 뭐라고? 간절함이라고. 그죠? 그러면 좀 더 이따가 간절하기로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